제발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이제는 끝이야. 더는 내 집에서 너를 받아줄 이유가 없어.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김윤자입니다. 올해 70을 넘긴 평범한 주부죠. 하지만 제 인생이 처음부터 평범했던 건 아닙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45의 나이에 빚더미 위에 앉았죠. 아들 대호는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 주방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먹고 남긴 음식을 치우고 기름때 묻은 접시를 닦았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했죠. 퇴근하면 발이 퉁퉁 부었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밤에는 부동산 공부를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읽고 아파트 시세를 조사했죠. 주말에는 발품을 팔았어요. 강남 곳곳을 다니며 개발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이 쉴 때 저는 움직였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첫 투자금이 모였죠. 작은 오피스텔이었어요. 그걸 팔아서 더 큰 아파트로 갈아탔습니다. 또 5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15년을 굴렸죠. 마침내 강남 태평 아파트를 손에 넣었습니다. 시세가 30억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첫 번째 강남 아파트였죠. 계약서에 제 이름을 쓸 때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 아파트는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물과 계산이 만들어낸 훈장이었죠. 새벽 주방에서 흘린 땀방울, 밤늦게까지 들여다본 부동산 서류, 무수히 걸어다닌 강남 골목길이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었어요. 아들 대호가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유지는 괜찮아 보였어요. 손주 지민이와 지우가 태어났죠. 귀여운 아이들이었습니다. 5년 전 일입니다. 대호가 찾아왔어요. 엄마, 지민이 교육 때문에 강남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그런데 집값이 너무 비싸서요. 전세도 만만치 않고요. 대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알았죠. 아들이 뭘 원하는지요. 엄마 아파트에서 살래? 정말요? 그래도 돼요? 대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유진도 좋아했어요. 저는 기뻤죠. 제가 평생 이룬 것을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명확히 해야 했어요. 대호야, 잘 들어라. 이 집은 사형승계야. 너희가 살 수는 있지만 내 집이다. 알았어요, 엄마. 명의는 절대 못 넘겨줘. 이건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거야. 엄마, 그럴 생각 없어요. 그냥 애들이랑 잘 살게만 해주세요. 저는 믿었습니다. 아들이 이해했다고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어요. 소유자는 김윤자로 되어 있었죠. 사용승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꼼꼼히 확인했어요.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배운 습관이었죠. 대호 가족이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지방 소형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불편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손주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란다면요. 이사 가기 전날 대호에게 말했습니다. 대호야, 내가 이 집을 지키고 잘 살아야 한다. 네, 엄마. 이 집은 단순한 벽돌이 아니야. 엄마의 피와 땀이 담긴 거다. 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죠. 그때 유진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 관리할게요. 이 집 소중한 거 알아요. 유진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너무 밝았어요. 뭔가 이상했죠. 하지만 저는 넘어갔습니다. 며느리를 믿고 싶었거든요. 지방으로 내려온 첫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창밖을 바라봤죠. 강남 아파트가 떠올랐습니다. 새벽 주방에서 일하던 모습, 부동산 책을 읽던 밤들, 발품 팔며 돌아다니던 주말들이요. 그 모든 게 아들의 행복을 위한 거였습니다.
제 희생이 아들에게 좋은 미래를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 희생이 곧 저를 배신할 칼날이 될 줄은요.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대호가 자주 전화했어요. 손주들 이야기를 해줬죠. 유진도 가끔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전화가 뜸해졌죠.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2달에 한 번이었습니다. 저는 참았어요. 아들 가족이 바쁘다고 생각했죠. 강남에서 적응하느라 힘들 거라고요. 1년이 지났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어요. 날씨가 좋았죠. 저는 기차를 탔습니다. 서울행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강남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제가 15년을 걸려 손에 넣은 그 아파트요. 낯설었어요. 제 집인데 낯설었죠. 현관문 앞에서 숨을 골랐습니다. 벨을 눌렀어요. 딩동.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죠.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문이 안 열렸습니다. 인터폰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몰라볼 리 없는데요. 나야 유진아. 윤자 엄마.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게요. 너무 길었어요. 어머님이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차가웠죠. 낯선 사람 대하듯이요. 그래, 손주들 보러 왔어. 어머님, 지금 집안이 정리가 안 돼서요. 괜찮아. 그냥 애들 얼굴만 보면 돼. 너무 지저분해서 보여드리기 좀 그래요. 유진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꼭 연락 주시고 오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 집 문 앞에서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유진아, 나 지금 서울까지 올라온 건데. 죄송해요, 어머님. 오늘은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인터폰이 꺼졌습니다. 딱 소리가 났어요. 저는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멍하니요. 안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죠. 지민이와 지우였어요. 그 소리가 들리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돌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죠. 내려가면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늙어 보였어요. 초라했죠. 로비를 나와 길을 걸었습니다. 제가 발품 팔며 돌아다니던 그 길이었어요. 15년 전 저는 이 길을 걸으며 꿈을 꿨죠. 아들에게 물려줄 집을요. 지금 저는 그 집 문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에서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시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잔을 들 수가 없었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죠. 대호가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또 안 받았죠. 3번째 전화에 대호가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대호야, 나 지금 강남에 있어. 예. 왜요? 손주들 보러 왔는데 유진이가 문을 안 열어줘. 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짜증 섞인 한숨이었어요. 엄마, 그러니까 미리 연락하고 오시라고 했잖아요. 나는 내 집에 가는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하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사는 집이잖아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유진이가 감기 걸려서 그래요. 집도 좀 어지럽고요. 이해해 주세요. 대호야. 엄마, 저 진짜 바빠요. 앞으로는 그냥 불쑥 찾아가지 말고 미리 말씀하세요. 알겠죠? 대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이 흐릿했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죠. 커피가 식었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밖은 어두워졌어요.
기차역으로 향했죠. 지방으로 돌아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강남의 불빛도요. 제 아파트의 불빛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대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지금 저희가 사는 집이잖아요. 제 집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자기 집이라고 했죠.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심각하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지만 머리는 맑았어요. 생각을 정리해야 했죠. 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지방 아파트 월세와 생활비로 빠듯했어요. 강남 아파트는 제 이름이지만 저는 작은 월세방에서 지냈죠. 아이러니했습니다. 30억짜리 아파트 주인이 월세방에 산다는 게요.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손주들을 위한 거니까요. 대호가 강남에서 자리 잡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대호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희가 사는 집이잖아요. 유진의 차가운 목소리도요. 다음에는 연락하고 오세요. 제 집에 가는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제 손주를 보는데 왜 약속을 잡아야 할까요? 뭔가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요? 유진이 정말 감기에 걸렸을 수도 있죠. 집이 어질러져 있었을 수도 있고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 있었습니다. 갑자기 손님이 오면 당황스러웠던 적이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무언가 걸렸죠. 대호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어요. 저희가 사는 집이잖아요. 저희가 사는 집. 맞습니다. 대호 가족이 살고 있죠. 하지만 제 집이기도 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대호야, 엄마야. 네, 엄마. 대호의 목소리가 무뚝뚝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았죠. 지난번엔 미안했다. 갑자기 찾아가서 괜찮아요. 이번 주말에 가도 될까? 미리 말하는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었어요. 엄마, 이번 주는 좀 그래요. 유진이가 애들 학원 상담 있대요.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바빠요. 제가 출장 가거든요.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목이 메었죠. 그래, 알았다. 그럼 언제 시간 되면 연락해라. 네, 엄마. 그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지민이와 지우가요. 2주가 더 지났습니다. 대호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했죠. 대호야, 출장 다녀왔니? 아, 네. 다녀왔어요. 손주들 보러 가도 될까? 또 침묵이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지금 유진이가 좀 예민해서요. 예민하다니? 집 리모델링 한다고 스트레스 받거든요. 리모델링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리모델링?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아, 벽지 좀 바꾸고 싱크대 교체하려고요. 낡아서요. 그런 건 엄마한테 먼저 말해야 하는 거 아니니? 대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사는 집인데 그것까지 일일이 보고해야 돼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집. 대호야, 그래도 주인한테 말은 해야지. 엄마가 주인이긴 한데요. 저희 집이잖아요. 명의만 엄마 거고요. 명의만 제 거라고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명의만 제 거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15년을 바쳐 마련한 집인데요.
제 땀과 눈물로 산 집인데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기로요. 이번엔 약속하고 가겠어요. 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호야, 이번 토요일 오후 2시에 갈게. 손주들 보고 싶다. 1시간 후 답장이 왔어요. 엄마, 토요일은 애들 영어 학원 있어요. 3시 이후로 오세요. 3시라도 좋았습니다. 갈 수 있다는 게 중요했죠. 알았다. 3시에 갈게. 토요일이 왔습니다. 서울행 기차를 탔어요. 이번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긴장됐죠. 강남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히 3시였어요. 벨을 눌렀죠.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나왔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유진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미소가 없었죠. 그래, 왔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아파트였는데 낯설었어요. 벽지가 바뀌어 있었죠. 거실 소파도 새 것이었습니다. 리모델링 시작했구나. 네, 조금씩 하고 있어요. 유진의 대답이 짧았습니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애들은 방에 있어요. 학원 갔다 와서 피곤해 하거든요. 그래도 얼굴은 봐야지. 제가 방으로 가려 하자 유진이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애들 쉬게 해주세요. 조금 있다가 나올 거예요. 할 수 없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유진도 맞은편에 앉았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한 침묵이었어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그럼 물이라도요. 됐어. 다시 침묵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유진아, 내가 반찬 좀 만들어 왔어. 가방에서 통을 꺼냈습니다. 김치랑 멸치볶음이었죠. 유진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저희 다 있어요. 그래도 엄마가 만든 게 맛있잖니. 저희는 유기농 반찬만 먹거든요. 애들 건강 때문에요. 유기농이라는 말에 마음이 쓰였습니다. 제 음식이 몸에 안 좋다는 뜻인가요? 내가 만든 것도 다 깨끗한 재료야.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저희 식단이 정해져 있어요. 유진이 통을 밀어냈습니다. 받지 않겠다는 거였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 정성이 거부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지민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할머니다. 지민이가 달려왔습니다. 반가웠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요. 우리 지민이 많이 컸네. 지민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눈물이 날 뻔했죠. 할머니, 나 학원에서 1등 했어. 그래, 우리 지민이 대단하네. 유진이 지민이를 불렀습니다. 지민아, 엄마 방에 가 있어. 할머니랑 이야기 중이야. 엄마, 조금만. 지금 가. 유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민이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쉬워하면서요. 저는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 짜증이 서려 있었죠. 유진아, 내가 뭘 잘못했니? 예. 왜 이렇게 날 불편해하는 거야? 유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게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래, 말해봐. 어머님이 너무 자주 오시면 저희도 부담스러워요. 자주 오다니요? 몇 달 만에 처음 온 건데요. 자주 온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번에 2번째 오는 건데. 그게 아니라요. 앞으로도 계속 오실 것 같아서요. 내 집에 오는 게 뭐가 문제야? 유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 말씀 좀 그만하세요. 무슨 말? 내 집이라는 말이요. 지금 저희가 사는 집이잖아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집. 유진아, 이 집 명의가 누구 이름인지 알아? 알죠. 어머님 이름이에요.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거 아니에요? 준 게 아니라 사형 승계야.
빌려준 거지. 유진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대호 오빠가 속상해 하실 거예요. 대호가 뭘 속상해해? 어머님이 자꾸 내 집 하시니까요. 저희가 얼마나 눈치 보이는데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집이라고 말하는 게 잘못인가요? 유진이 시계를 봤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저 사시에 약속이 있어요. 약속? 네, 친구 만나기로 했거든요. 지금 3시 반이었습니다. 겨우 30분밖에 안 된 거죠. 벌써 가야 해? 네,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요. 깜빡했네요. 유진이 일어섰습니다. 나가라는 신호였죠. 저도 일어났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어요. 다음엔 언제 와도 될까? 유진이 문을 열며 답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그냥 오지 마세요. 뭐라고? 오늘처럼 연락하고 오셔도 저 바쁘면 못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아셨죠? 문이 닫혔습니다. 제 얼굴 앞에서요. 저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30분이었습니다. 서울까지 올라와서 겨우 30분을 있다 간 거였죠. 손주들 얼굴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죠. 로비를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었죠. 아는 얼굴도 있었어요. 김 여사였습니다. 예전에 이 아파트에 살 때 알던 분이었죠. 어머, 윤자 씨 아니에요? 아, 김 여사님. 언제 오셨어요? 며느리한테 놀러 오셨나? 네, 잠깐 들렀다 가는 길이에요. 며느리분 좋아 보이던데요. 우리 아파트 자랑 엄청 하시더라고요. 제 귀가 쫑긋했습니다. 자랑을요? 그럼요. 이 집 자기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샀는지요. 맨날 그 얘기 하세요. 고생해서 샀다고요? 자기들이 샀다고 그래요? 네, 그러던데요. 남편이랑 돈 모아서 샀다고요. 리모델링도 엄청 크게 한다면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한대요? 한 3천만 원은 드린다고 하던데요. 전 이탈리아산 싱크대 들여온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3천만 원이요? 근데 윤자 씨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요? 그럼 저 먼저 갈게요. 김 여사가 가고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가 이 아파트를 자기 돈으로 샀다고 자랑하고 다닌다고요? 제가 15년을 바쳐 마련한 집을요? 리모델링에 3천만 원이요? 제 허락도 없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김 여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을 켰습니다. 유진의 SNS를 찾아봤어요. 예전에 친구 신청을 해뒀거든요. 유진의 게시글이 보였습니다. 사진이 올라와 있었죠. 거실 사진이었습니다. 새로 꾸민 거실이었어요. 이탈리아산 싱크대 사진도 있었죠. 글을 읽었습니다. 3천만 원 투자한 저희 부부의 스위트홈. 남편이랑 둘이 악착같이 모아서 마련한 보금자리예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강남 아파트 주인이 됐어요. 주인이 됐다고요?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와, 부럽다. 강남은 꿈도 못 꾸는데. 유진아, 대단하다. 남편 복 터졌네. 리모델링 이쁘게 했다. 돈 많이 들였겠다. 유진이 댓글마다 답을 달았어요. 고생한 보람이 있어요. 남편이 열심히 일해줘서 가능했어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려서 들 수가 없었어요. 제 땀과 눈물이 며느리의 자랑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15년이 며느리의 SNS에 올라가 있었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였어요.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요. 며느리의 SNS를 본 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사실은 명확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집을 자기 집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었죠. 동네 사람들에게도요. SNS에도요. 그날 저녁 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과 직접 이야기해야 했어요. 대호야, 나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대호의 목소리가 귀찮다는 투였습니다. 오늘 집에 갔다 왔어. 아, 네. 유진한테 들었어요. 30분밖에 못 있었다. 엄마, 유진이가 바빴잖아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차분하게 말해야 했어요. 대호야, 내가 오늘 김 여사를 만났어. 김 여사요? 응. 예전에 그 아파트 살 때 알던 분이야. 대호가 침묵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었죠. 그분이 그러던데 유진이가 그 집을 자기들이 샀다고 자랑하고 다닌대. 엄마, 그게 무슨 말이 그게야? 내 집인데 자기들 집이라고 거짓말하고 다니잖아. 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그냥 동네 사람들 앞에서 체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체면이요? 체면이 중요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거니? 엄마, 강남에서 살려면 그런 것도 필요해요. 남의 집 얻어 산다고 하면 무시당한다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의 집이라고요? 남의 집? 내 집이 남의 집이야? 엄마, 그게 아니라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사는 집이니까요. 대호야, 이 집 명의가 누구 이름이야? 엄마 이름이죠. 그럼 내 집 아니야? 대호가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왜 자꾸 그러세요? 명의는 엄마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 집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자기 집이라고요? 무슨 소리야? 사형승계라고 분명히 말했잖아. 엄마, 그래도 저희한테 주신 거 아니에요?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야. 너희가 살라고 허락한 거지. 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그럼 뭐예요? 언제든지 나가라고 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니면 뭔데요? 엄마 집이라고 계속 강조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뜻 아니에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제 말이 이상하게 전달되고 있었죠. 대호야,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야. 이 집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거.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유진이가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알아요? 또 유진 이야기였습니다. 유진이가 뭐가 부담스러워? 엄마가 자꾸 내 집 하시니까 눈치 보인다고요.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고요. 쫓아낼 생각이 없는데 왜 그런 걱정을 하는 걸까요? 나는 그런 적 없어. 너희가 잘 살라고 준 집이. 그럼 엄마 앞으로는 엄마 집이라고 하지 마세요. 뭐? 저희 집이라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유진이도 편하게 살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집을 제 집이라고 하지 말라고요? 대호야, 그게 말이 되니? 엄마, 왜 그렇게 집착하세요? 어차피 나중에 제가 물려받을 집 아니에요? 집착이라고요? 제 재산인데요? 물려받을 집이라고 해서 지금 내 집이 되는 건 아니야. 엄마, 진짜 그렇게 나오실 거예요? 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나는 사실을 말하는 거야. 이 집은 아직 내 집이라고. 알겠어요, 엄마. 그럼 엄마 집이에요. 만족하셨어요? 대호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들이 저한테 화를 낸 거였죠. 제 집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대호와의 통화가 계속 떠올랐어요. 왜 자꾸 엄마 집이라고 그래?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유진이가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알아? 제 집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한테요. 며칠 후 다시 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찬찬히 이야기해야 했어요. 대호야, 엄마, 지난번엔 흥분해서 미안했다. 저도요. 우리 차분히 이야기하자. 네. 대호야, 엄마가 무리한 것 같니? 대호가 한참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그래, 해봐. 지금 저희가 그 집에서 살잖아요. 근데 엄마가 계속 내 집이라고 하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너희가 어떡하긴? 거기서 잘 살면 되지. 엄마, 그게 아니라요. 저희도 이제 독립하고 싶어요. 독립이요? 무슨 독립? 거기가 내 집이잖아. 내가 사는 집인데. 명의가 엄마 거니까 진짜 제 집 같지 않다고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니? 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명의를 저한테 넘겨주시면 안 돼요? 명의를 넘기라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결국 이게 원하던 거였군요. 대호야, 그건 안 돼. 왜요? 어차피 제가 물려받을 집인데요. 나중에 물려줄 순 있어도 지금은 안 돼. 왜 안 되는데요? 이 집은 엄마가 15년을 바쳐 마련한 거야. 내가 지킬 거야. 대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결국 저를 못 믿으시는 거네요. 그게 아니라, 아니면 뭔데요? 명의도 못 넘기면서 무슨 선물이에요? 선물이라고요? 제가 선물을 준 적이 있나요? 나는 선물 준 적 없어. 빌려준 거라고 했잖아. 빌려줬다고요? 대호가 비웃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비웃었어요. 엄마, 그럼 언제까지 빌려주실 건데요? 평생요? 그건 저희더러 나가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뭔데요? 엄마는 대체 뭘 원하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뭘 원하는 걸까요? 손주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길 원했습니다. 아들이 강남에서 잘 살길 원했어요. 하지만 제 집은 제 집이길 원했죠. 대호야, 엄마는 그냥. 엄마, 이제 알겠어요. 대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는 저희한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걸 상기시키고 싶으신 거죠. 은혜를 베풀었다고요? 대호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 집이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이잖아. 네, 사실이에요. 엄마 집 맞아요. 대호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뭐예요? 세입자예요? 아니면 그냥 얹혀 사는 거지예요? 거지라는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대호야, 어떻게 그런 말을. 엄마가 그렇게 느끼게 만드셨잖아요. 나는 그런 적 없어. 있어요. 엄마가 문전박대 당했다고 서운해 하실 때부터요. 문전박대요? 내가 내 집에 가는데 왜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해? 엄마. 대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집 저희한테 주신 집 아니에요? 왜 자꾸 엄마 집이라고 그래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아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유진이가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알아요? 또 유진이었습니다. 항상 유진 이야기만 하네요. 대호야, 너는 이제 유진이 편만 드는구나. 엄마 편을 들고 싶어도 엄마가 이상하게 나오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상하게 나온다고요? 내가 뭘 이상하게 했어? 엄마 집이라고 계속 주장하시잖아요. 저희 무시하시는 거예요. 무시라니요. 저는 아들을 무시한 적이 없는데요. 대호야, 엄마는. 엄마, 이제 그만해요. 저도 지쳤어요. 대호의 목소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엄마가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명의도 안 주시고 저희 사는 집인데 계속 엄마 집이라고 하시고요. 대호야, 엄마,
저희도 이제 독립하고 싶어요. 엄마 눈치 안 보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요. 제 눈치를 본다고요? 제가 아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말인가요? 대호야, 엄마가 언제 너희 행복을 방해했니? 지금 방해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자꾸 엄마 집이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하니? 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명의를 넘겨주시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이요? 제 집을 제 집이라고 하는 게 간섭인가요? 알겠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죠.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제 인생도 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5년을 바쳐 마련한 집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주방에서 일했죠. 밤늦게까지 부동산 공부를 했습니다. 발품을 팔며 강남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그 모든 게 아들을 위한 거였습니다. 아들이 강남에서 잘 살길 바랐죠. 손주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길 원했어요. 하지만 지금 아들은 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제 집을 제 집이라고 했다는 이유로요. 며느리는 제 집을 자기 집이라고 거짓말하고 다녔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도요. SNS에도요.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너무 많이 사랑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너무 많이 희생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저는 그날 밤 많이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렇게 울었어요. 하지만 울면서도 깨달았습니다. 뭔가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걸요.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이 아들과 며느리의 이기심에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확히 확인해야 했어요. 법적으로 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요.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어요. 제일 먼저 할 일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었죠.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부탁드립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강남 태평 아파트 주소를 말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나왔습니다. 소유자 란을 확인했어요. 김윤자.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아직 명의가 바뀌지 않았죠. 혹시 모르게 이전됐을까봐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3천만 원이나 들여 리모델링을 했다고요? 제 허락도 없이요? 그리고 그 집을 자기 집이라고 자랑하고 다녔죠. SNS에도 올렸고요. 뭔가 더 파악해야 했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했어요.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번 더 가봐야겠다고요. 이번엔 제대로 확인하겠어요. 며칠 후 유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진아, 이번 주 금요일 오후에 갈게. 손주들 보고 싶구나. 답장이 왔어요. 어머님, 금요일은 제가 좀 바빠서요. 다음 주는 어떠세요? 역시나 거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어요. 금요일에 꼭 가야 할 일이 있어. 3시쯤 갈게. 유진이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할 명분이 없었던 거죠. 금요일이 왔습니다. 서울행 기차를 탔어요. 이번엔 각오가 달랐습니다. 강남 아파트에 도착했죠. 정확히 3시였어요. 벨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유진이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유진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반갑지 않다는 표정이었죠. 들어가도 되겠니? 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리모델링이 많이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벽지만 바뀐 게 아니었어요. 바닥도 새로 깔았죠. 조명도 고급스러운 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많이 바꿨구나. 네, 낡아서요. 유진의 대답이 짧았습니다. 거실 한쪽에 새 소파가 놓여 있었어요.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였죠. 값이 상당해 보였습니다. 주방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싱크대가 완전히 새 거였어요. 대리석 상판에 고급 수입 제품이었죠. 이거 얼마나 들었니? 뭐가요? 리모델링 비용. 유진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한 3천만 원쯤이요. 3천만 원이었습니다. 김 여사 말이 맞았네요. 3천만 원이나? 네, 제대로 하려니까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 큰 돈을 쓰는 걸 왜 나한테 말 안 했니? 유진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나요? 당연하지. 내 집인데. 저희가 사는 집인데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집. 유진아, 이 집 명의가 누구 이름이야? 어머님 이름이죠. 그럼 내가 허락해야 하는 거 아니니? 유진이 비웃었습니다. 저를 비웃었어요. 어머님, 그렇게 따지실 거면 처음부터 저희한테 주지 그러셨어요? 준 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하는 걸까요? 나는 준 적 없어. 빌려준 거야. 빌려줬다고요?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뭐예요? 저희는 세입자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어머님 집이라면서 왜 저희한테 살라고 하신 거예요? 유진이 팔짱을 꼈습니다. 도전적인 자세였죠. 손주들 교육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래요. 손주들 때문이죠. 근데 어머님은 뭐 하나 도와주신 게 있어요? 도와준 게 없다고요? 집을 내줬는데요? 집을 내준 게 도움 아니니? 집을 빌려주고 계속 간섭하시잖아요. 간섭이요? 제가 뭘 간섭했나요? 나는 간섭한 적 없어. 있어요. 자꾸 오시려고 하시잖아요. 제 집에 가는 게 간섭이라고요? 내 집에 가는 게 간섭이야? 지금 저희가 사는 집이에요. 어머님 허락도 없이 막 오시면 저희가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손주를 보러 가는데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요? 손주들 보러 가는 건데. 그래도 미리 약속하고 오셔야죠. 약속을 잡아야 손주를 볼 수 있다니요.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지민이가 나왔어요. 할머니, 지민이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지민이를 안았어요. 우리 지민이. 할머니, 나 피아노 배우고 있어. 그래, 우리 지민이 대단하네. 유진이 지민이를 불렀습니다. 지민아, 들어가 있어. 엄마, 할머니랑 놀래. 안 돼. 들어가. 유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지민이가 울먹이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손주를 제대로 볼 수도 없다니요. 유진아, 왜 그러니? 애랑 좀 놀게 놔둬라. 어머님, 애들 교육에 방해되거든요. 방해요? 내가 뭘 방해해? 어머님이 오시면 애들이 산만해져요. 학습 스케줄이 깨지고요. 학습 스케줄이요? 할머니를 보는 게 방해라고요? 유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도 앞으로는 그냥 오지 마세요. 뭐? 오늘처럼 연락하고 오셔도 저 바쁘면 못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아셨죠? 유진이 시계를 봤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저 지금 나가봐야 해요. 벌써? 네, 학부모 모임이 있거든요. 겨우 10분밖에 안 된 거였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갈게. 안 돼요. 저 늦으면 안 되거든요. 유진이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현관으로요. 어머님, 나가주세요. 강제로 쫓겨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집에서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 있었어요. 화가 치밀었습니다. 모욕감이 들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나와 아파트 단지를 걸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죠.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윤자 씨. 고개를 들었어요. 김 여사였습니다. 김 여사님, 오늘도 며느리한테 오셨어요? 네. 김 여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분 요즘 바쁘시나 봐요.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학부모 모임도 열심히 나가시고요. 학부모 모임이요? 오늘도 간다고 하던데요. 오늘이요? 네. 근데 이상한 게요. 김 여사가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학부모 모임 없거든요. 제 친구가 같은 학원 보내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없다고요? 그럼 유진이 거짓말을 한 거였나요? 저를 쫓아내려고요? 그리고 말이에요. 김 여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이 아파트 자랑 진짜 많이 하세요. 자기 돈으로 샀다고요. 그러던가요? 네. 남편이랑 악착같이 모아서 샀다고 하던데요. 저도 처음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김 여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윤자 씨가 이 아파트 주인이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요. 네. 그럼 며느리분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며느리가 좀 그러네요.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랑하다니요. 김 여사가 혀를 찼습니다. 리모델링도 크게 하시던데 윤자 씨 허락은 받으셨대요? 아니요. 에구, 그럼 어떡해요. 남의 집인데. 남의 집이라는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윤자 씨, 며느리한테 제대로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야겠죠. 제 말이 주제넘은지 모르겠지만요. 너무 당하시는 것 같아서요. 김 여사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갈게요. 윤자 씨도 힘내세요. 김 여사가 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며느리가 동네방네 거짓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제 집을 자기 집이라고요. 자기 돈으로 샀다고요. 제 15년이 며느리의 거짓말로 덮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켰어요. 유진의 SNS를 다시 들어가 봤죠. 새 게시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늘 올린 거였어요. 사진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리모델링한 집 사진이었죠. 거실, 주방, 방까지요. 글을 읽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 리모델링 완성. 3천만 원 투자한 보람이 있네요. 남편이랑 둘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 이 집. 앞으로 더 아끼고 가꿔갈게요. 강남 아파트 주인이 된 기분 너무 좋아요.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부럽다. 강남 아파트라니. 너네 진짜 대단하다. 젊은 나이에 강남이라니. 리모델링 예쁘게 했다. 너희 집 놀러 가고 싶다. 유진이 댓글마다 답을 달았어요. 감사해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남편 덕분이에요. 열심히 일해줘서 놀러와요. 초대할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 집이 며느리의 SNS에서 자랑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땀과 눈물이 며느리의 업적으로 둔갑해 있었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모욕감이 뒤섞였어요. 제가 15년을 바쳐 이룬 자산이 며느리의 거짓말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제 자부심이 짓밟히고 있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변호사를 만나야겠다고요. 법적으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를 찾았어요. 부동산 관련 사건도 많이 다룬 분이었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 예약하고 싶습니다. 네, 언제 오시겠어요? 오늘 가능할까요? 오후 3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비를 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챙겼어요.
사용 승계 계약서도요. 오후에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죠.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아파트를 아들에게 빌려준 것, 며느리의 태도, SNS 거짓말, 무단 리모델링까지요.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꼼꼼히 봤어요. 어머님, 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소유자이십니다. 그럼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리모델링한 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정말요? 네. 그리고 명의가 어머님이시니 언제든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처분이요? 팔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물론이죠. 어머님 소유니까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팔 수 있다니요. 하지만 아들 가족이 살고 있는데요. 사용 승계 계약서를 보니 특별한 조건이 없네요. 어머님이 원하시면 언제든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수할 수 있다는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다시 연락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힘이 생겼습니다. 제게 권리가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이제 결정할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요. 변호사 상담을 받고 난 후 며칠 동안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진 권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손주들 웃음소리도요. 하지만 동시에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도 들렸어요. 어머님도 앞으로는 그냥 오지 마세요. 그리고 대호의 말도요. 왜 자꾸 엄마 집이라고 그래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저를 떠나가고 있었어요. 아니, 이미 떠나갔을지도 모르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편물이 왔어요. 등기우편이었죠. 뜯어봤습니다. 내용 증명이었어요. 발신인은 유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천천히 읽었어요. 김윤자 여사께 저희는 귀하의 아파트에서 5년간 거주하며 3천만 원을 투자하여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만약 거부하실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상을 요구한다고요? 제 집을 무단으로 고쳤으면서 오히려 돈을 달라고요? 전화를 들었습니다. 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대호야, 엄마, 너희 변호사 선임했니? 무슨 말씀이세요? 유진이가 내용 증명을 보냈더라. 대호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아, 그거요. 그거라니?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무슨 소리야? 리모델링 비용을 엄마가 부담하셔야죠. 저희가 엄마 집 가치를 높여드린 건데요. 가치를 높여줬다고요? 대호야, 너희가 내 허락도 없이 고친 거잖아. 엄마, 저희가 사는 집인데 고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다고요?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내 집인데. 엄마, 또 시작이네요. 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또 엄마 집이라고 하실 거예요? 사실이잖아. 엄마, 이제 정말 지겹네요. 저희한테 명의를 넘겨주시든지 아니면 리모델링 비용을 주시든지 하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협박이었어요. 대호야, 내가 정말 내 아들이니? 엄마야말로 정말 제 엄마 맞으세요? 대호가 되물었습니다. 진짜 엄마라면 아들 행복을 위해 집 하나 물려주는 게 어렵나요? 나는 물려줄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럼 언제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요? 돌아가시고 나서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대호야,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어차피 제가 물려받을 집이면 지금 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왜요? 이 집은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거야. 함부로 넘길 수 없어. 대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뭐예요? 엄마 집 지키는 관리인이에요? 그게 아니라, 엄마, 이제 결정하세요. 명의를 넘기시든지, 리모델링 비용을 주시든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저를 협박했습니다. 제 아들이요.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사무소로 갔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여줬어요. 변호사가 읽어봤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요? 이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무단으로 리모델링한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되죠. 그럼 제가 안 줘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어머님이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어요. 원상복구요. 하지만 아들 가족이 살고 있는데요. 변호사가 저를 보았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며느리분과 아드님은 어머님을 호구로 보고 있습니다. 호구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 집을 자기 집이라고 거짓말하고 무단으로 리모델링하고 이제는 돈까지 요구하네요. 그러게요. 어머님이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계속 당하실 겁니다. 단호하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째, 내용 증명의 답변서를 보내세요. 요구를 거부한다고요. 네. 둘째, 원상복구를 요구하세요. 무단 리모델링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죠. 원상복구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며느리가 화낼 텐데요. 어머님, 이미 며느리는 어머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저를 무시하고 있었죠.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호가 더 화낼 겁니다. 유진도요. 하지만 제가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유진의 SNS를 또 들어가 봤죠. 새 게시글이 있었습니다. 오늘 올린 거였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네요. 자기 집이라고 계속 주장하시는데 저희한테 주신 거 아니었나요? 요즘 시어머니 때문에 잠도 못 자겠어요.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힘내. 시어머니는 다 그래. 집 줬으면 간섭하지 말아야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건강 챙겨. 유진이 답글을 달았어요. 고마워. 남편이랑 의논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이야. 법적으로 대응한다고요? 저를 상대로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들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집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의 SNS에서 저는 악역이 되어 있었죠.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답변서를 보내고 싶습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그리고 원상복구도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후 답변서가 완성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에서 받아왔어요.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원상복구를 요구한다는 거였죠.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앞으로요. 발송하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틀 후 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이라니? 원상복구를 요구한다고요? 미쳤어요? 너희가 먼저 내용 증명 보냈잖아.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어. 너희가 먼저 법적으로 나왔잖아.
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원상 복구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그건 너희 문제야. 내 허락도 없이 고쳤으니까. 엄마, 대호야,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뭘 참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거. 대호가 비웃었습니다. 무시요? 엄마가 저희를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자꾸 엄마 집이라고 하시잖아요. 저희는 뭐예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대호야, 이건 사실의 문제야.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그럼 명의를 넘기세요. 안 돼. 왜요? 이 집은 내가 지킬 거야. 대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평생 엄마 눈치 보면서 살라고요? 눈치 볼 거 없어. 그냥 살면 돼. 못 살겠어요. 이렇게는. 그럼 어쩔 건데? 대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선 넘었네요. 선을 넘었다고요? 무슨 말이야? 앞으로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저희도 변호사 선임할게요. 그래, 그렇게 해라. 저도 질 수 없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들과 법정에서 싸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또 등기우편이 왔습니다. 이번엔 법무법인에서 온 거였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정말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내용을 읽었어요. 사용 승계 계약에 따라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리모델링 비용을 청구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도 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네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길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어머님이 소유자이시니까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네. 혹시 매각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매각이요? 팔라는 말씀인가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도 피하고 어머님도 자유로워지시죠. 팔다니요. 제가 15년을 바쳐 마련한 집을요? 그건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럼 계속 싸우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가 흐렸어요. 제 마음도 흐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싸우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비록 그게 아들과의 전쟁을 의미할지라도요.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꺼내봤어요. 소유자 김윤자. 제 이름이 또렷했습니다. 이건 제 것이었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죠. 그날 밤 저는 평생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정 많고 희생적이었던 주부의 모습을 벗어야 한다는 거리요. 이제는 냉철하고 단호한 투자가가 되어야 했습니다. 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요. 15년 전 부동산 책을 읽고 강남 곳곳을 누비며 계산했던 그때처럼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사랑이 아닌 권리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으니까요. 법적 공방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서류가 오갔어요. 답변서, 반박서, 증거 자료들이요. 지치는 싸움이었습니다. 밤마다 서류를 읽었죠. 법률 용어가 머리를 아프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권리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엄마, 대호야.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만나자고요?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이야기?
전화로는 어려워. 내일 시간 돼? 그래, 어디서?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다음 날 강남역으로 갔습니다. 약속 장소에 대호가 먼저 와 있었어요. 엄마, 왔구나. 앉았습니다. 대호의 얼굴이 지쳐 보였어요. 살도 빠진 것 같았죠. 무슨 일이야? 대호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엄마, 이러지 말자. 뭘? 법적으로 싸우는 거 그만하자. 그만하자고요? 내가 먼저 시작했잖아. 알아. 내가 잘못했어. 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유진이 말만 듣고 엄마한테 너무 심했어. 사과를 하네요. 처음이었습니다. 대호야. 엄마, 이제 명예 이전은 안 바랄게. 그냥 예전처럼 지낼 수 없을까? 예전처럼이요? 예전이 어땠는데? 엄마가 집 빌려주시고 우리가 거기 살고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저는 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이 초점을 잃은 것 같았어요. 대호야, 내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니? 응, 진심이야. 그럼 유진이는 뭐래? 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유진이도 동의했어. 법적으로 싸우는 게 너무 힘들대. 힘들다고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군요. 명예 이전은 정말 안 바라는 거니? 응. 그냥 살게만 해줘. 살게만 해달라고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사과했어요. 명예 이전도 포기했고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이 차가웠습니다. 대호야, 나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내가 정말로 엄마 집이라는 걸 인정하니? 대호가 망설였습니다. 그게, 솔직히 말해봐. 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명희는 엄마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집이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역시나였습니다. 아직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안 돼. 엄마, 대호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한 우리는 또 싸울 거야. 왜 그렇게 집착하세요? 집착이라고요. 또 그 말이네요. 이건 집착이 아니야. 제 재산을 지키는 거지. 엄마, 어차피 나중에 제가 물려받을 건데요. 나중에는 나중이야. 지금은 내 거고. 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모르겠어. 내가 진짜로 변하지 않는 이상. 저는 변했어요. 명예 이전도 안 바란다니까요. 입으로만 그러는 거지.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내 집이라고 생각하잖아. 대호가 책상을 쳤습니다. 엄마, 그럼 어떻게 해요? 대체 뭘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가. 뭐? 그 집에서 나가렴. 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내 집에서 나가달라는 거야. 엄마, 정신 차리세요. 지민이랑 지우는 어떡하라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 대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카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엄마는 정말 악마네요. 손주들 생각은 안 하세요? 악마라고요? 대호야, 내가 날 악마로 만들었어. 제가요? 응. 내가 엄마 집이라는 걸 인정 안 하고 며느리는 거짓말하고 너희 둘이 날 무시하니까. 저희가 언제 무시했어요? 항상 그랬어. 처음부터. 대호가 비웃었습니다. 엄마, 진짜 이상해지셨네요. 집 때문에 미치신 거 아니에요? 미쳤다고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대호야, 나는 미친 게 아니야. 정신 차린 거지. 무슨 소리예요? 15년 동안 부동산 투자로 살아남았어. 나는 사업가였어. 그걸 잊고 있었는데 이제 기억해냈어. 엄마가 무슨 사업가예요? 그래, 사업가야. 내 자산을 지키는 투자가지. 대호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응. 나는 이 집을 팔 거야. 뭐라고요? 집을 팔겠어. 매물로 내놓을 거야. 대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세요? 그 어느 때보다 제정신이야.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대호가 소리쳤어요. 엄마, 엄마.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강남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곳이었죠. 전화를 걸었어요. 매물 내놓고 싶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강남 태평 아파트 주소를 말했습니다. 아, 그 아파트요. 좋은 위치네요. 시세가 지금 30억 정도 됩니다. 세입자가 있습니다. 전세요? 아니요. 사용 승계예요. 제 아들이 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매매 후 명도가 필요하겠네요. 명도요. 쫓아내는 거죠.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현장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날 중개인이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저도 함께 갔어요.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유진이 나왔죠. 어머님? 집 확인하러 왔어. 무슨 소리예요? 중개인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이 아파트 매물로 나왔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 집 파는데 무슨 문제 있니? 저희가 사는 집인데요. 내 집이야. 내가 팔든 말든 내가 상관할 바 아니지. 유진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중개인이 막았어요. 죄송하지만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주께서 매각 의사를 밝히셨거든요. 들어오지 마세요. 법적으로 문제되면 강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진이 떨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중개인이 곳곳을 확인했어요. 리모델링 잘 되어 있네요. 이 정도면 시세보다 높게 받을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요? 한 35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5억이요. 시세보다 5억이나 높았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중개인이 나갔습니다. 저도 나가려는데 유진이 붙잡았어요.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어머님, 제발이요. 지민이랑 지우는 어떡하라고요? 그건 내가 생각할 일이야. 어머님, 유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앞에서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집 팔지 마세요. 늦었어. 어머님, 애들 인생 망치실 거예요? 애들 인생은 너희가 책임져.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유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유진은 모르죠. 제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도요. 다음 주부터 매물로 나갑니다. 빨리 나갈 곳 알아보세요.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유진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물이 나가자 반응이 좋았어요. 위치도 좋고 리모델링도 잘 되어 있었으니까요. 여러 명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유진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줘야 했죠. 대호가 여러 번 전화했습니다. 문자도 수십 통 보냈어요. 엄마, 제발 집 팔지 마세요. 손주들 생각해 주세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으니까요. 마침내 한 달 만에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매수자는 40대 사업가였어요. 강남에 집을 구하던 분이었죠. 35억에 드리겠습니다. 현금 가능하신가요? 네, 전액 현금으로 하겠습니다. 전액 현금이요. 깔끔했습니다. 좋습니다. 계약서를 썼습니다.
제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쓰는 서명이었어요.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3억 5천이었죠.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실감이 났어요. 15년을 바쳐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제 훈장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냥 상품이 되어버렸어요. 아들의 배신 때문에요. 슬펐습니다. 동시에 후련했어요. 제 자존심을 지켰으니까요. 제 권리를 지켰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아파트 매매 계약 끝났다. 계약서 내용대로 6개월 안으로 집 비우고 나가렴.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껐습니다. 대호의 답장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유진의 전화도 받고 싶지 않았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제 가슴도 무언가 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기대요. 며느리에 대한 믿음이요. 하지만 동시에 떠오르는 것도 있었습니다. 제 자존심이요. 제 가치요. 저는 평생 고생한 주부가 아니었습니다. 능력 있는 투자가였어요. 1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읽고 계산하고 투자했죠. 그 감각이 이제 다시 살아났습니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요. 35억이었습니다. 시세보다 5억이나 높게 판 거였어요. 제 투자가로서의 감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며느리의 리모델링이 오히려 가격을 올렸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며느리가 자랑하던 그 집이 이제 제 현금이 되었으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돈으로 뭘 할까요? 새로운 투자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지방에서 조용히 살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아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죠. 며느리의 무시도 받지 않아도 됐고요. 제 집은 제가 지켰습니다. 비록 팔아버리는 방식이었지만요. 제 자존심도 지켰어요. 끝까지요. 매매 계약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핸드폰을 켜지 않았어요. 대호와 유진의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마주쳐야 했죠. 사흘째 되는 날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50통이 넘었어요. 문자는 100통이 넘었죠. 대호와 유진의 것이었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요. 어머님, 제발 통화합시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어머님, 손주들 생각해 주세요. 손주들이요. 이제 와서 손주들을 들먹이네요. 문자를 지웠습니다. 전부 다요. 그리고 대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딱 한 통만요. 계약서대로 6개월 안에 집 비우고 나가라. 더 이상 연락하지 마. 감정을 배제한 문자였습니다. 사업적인 통보였죠. 저는 더 이상 정 많은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냉철한 투자가였습니다.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엄마, 우리 꼭 만나서 얘기해요. 만날 것 없다. 변호사 통해서 하자. 엄마, 더 이상 답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껐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용했죠? 대호도 유진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포기한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죠. 누굴까요? 택배일까요? 문을 열었습니다. 유진이 서 있었어요. 어머님, 놀랐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어떻게 여길? 대호 오빠한테 주소 들었어요. 유진의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살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들어와.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일단 얘기는 들어야 했으니까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유진이 앉았죠. 어머님,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또 사과네요. 진심일까요? 뭘 잘못했는데? 어머님을 무시했어요.
어머님 집이라는 걸 인정 안 하고 SNS에 거짓말도 올리고 무단으로 리모델링도 했어요. 인정하네요. 모든 걸요. 이제 와서 늦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유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어요. 지민이랑 지우 생각해 주세요. 애들이 전학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손주들을 들먹이네요. 그건 내가 처음부터 생각했어야지. 알아요. 제가 바보였어요. 제가 욕심이 많았어요. 유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집 팔지 마세요. 이미 팔았어. 계약했고, 계약 취소하세요. 안 돼. 왜요? 어머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래.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파는 거야. 유진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뭐든 할게요. 제발 집만 팔지 마세요. 뭐든 하겠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한 거 다 사과해. 했잖아요. SNS에. 예. SNS에 올린 거짓말 다 지우고 사과문 올려.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못하겠어? 사람들이 다 알게 될 텐데요.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요? 그게 문제인가요? 그래. 알게 하면 되지. 내가 거짓말했다는 거. 어머님, 그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하다고요? 유진아, 넌 나한테 더 심한 짓 했잖아. 그래도 그렇지. SNS에 사과문까지 올리라는 건. 그럼 못하겠네. 어머님, 나가. 유진이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매정하시네요. 매정하다고요? 그래, 나 매정해. 이제야 알았니? 어머님은 정말 할머니 자격이 없으세요. 할머니 자격이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자격 없어. 그러니까 나가. 유진이 일어섰습니다. 눈에 저기가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하겠지. 유진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자격이 없다고요.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 자격은 있나요? 제가요? 평생을 바쳐 집을 마련했는데 아들은 제 것이라는 걸 인정 안 했어요. 며느리는 거짓말을 하고 다녔죠. 저를 무시했고요. 그런데도 제가 참아야 하나요? 할머니니까요? 아니, 이제는 참지 않을 겁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상대방 측에서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조정이요? 네. 법정 다툼 전에 합의를 보자는 거죠. 거절하세요. 정말요? 네. 조정할 거 없어요. 알겠습니다. 조정이요. 이제 와서요? 이미 기회는 줬습니다. 여러 번요. 2주가 더 지났습니다. 대호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엄마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제가 엄마를 무시했고 유진이 말만 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민이와 지우를 위해서라도요. 편지를 읽고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의 사과였어요. 진심인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늦었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었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잔금 날이 다가왔어요. 매수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잔금 치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디어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나는 거였어요. 잔금 날이 왔습니다. 부동산에 갔죠. 매수자가 와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함께요. 잔금 31억 5천 입금 완료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숫자가 찍혀 있었죠. 35억이었습니다.
제 평생의 노력이 숫자로 바뀌었어요. 명도는 언제쯤 가능한가요? 매수자가 물었습니다. 6개월 안에 하겠습니다. 그게 좀 긴데요. 3개월 안에 가능할까요? 3개월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대호에게 6개월을 주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매수자가 3개월을 원한다면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3개월 안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아파트는 이제 제 것이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호에게 문자를 보냈죠. 잔금 완료됐다. 3개월 안에 집 비워라. 늦으면 강제 집행한다.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껐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죠.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어요. 아들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 자존심을 지켰어요. 제 권리를 지켰죠. 15년을 바쳐 이룬 것을 함부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게 아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어도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35억을 어떻게 쓸 것인지요. 일단 지방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살 생각이었습니다. 5억 정도면 충분했죠. 나머지 30억은 투자할 겁니다. 또 다른 부동산에요. 저는 투자가니까요. 돈을 굴려야 했어요. 15년 전처럼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또 수십 통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대호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번호들이 많았죠. 문자도 와 있었어요. 어머니, 저 대호 친구입니다. 대호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윤자 씨, 저 김 여사예요. 소문 들었어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소문이 났나 봅니다. 동네에요. 할머니가 아들을 쫓아낸다고요. 사람들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볼 겁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제가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도 기한까지 2달 남았어요. 대호에게서 등기우편이 왔습니다. 어머니께 저희는 3개월 안에 이사 갈 곳이 없습니다. 전세금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6개월만요. 편지를 읽고 찢어버렸습니다. 시간을 더 달라고요? 이미 충분히 줬어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명도 소송 준비해 주세요. 지금요? 네. 3개월 후에 바로 집행할 수 있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각오했습니다. 강제 집행까지 갈 각오를요. 아들이 끝까지 안 나간다면 법원 집행관이 짐을 내놓을 겁니다. 그 장면을 봐야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1달 남았어요. 대호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1달 남았다. 집 비워라. 답장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2주가 지나도요. 대호는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버티는 건가 싶었습니다. 끝까지요. 드디어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오늘이 명도 기한이었어요. 아침 일찍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이 명도 기한인데 연락이 없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강제 집행 신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전화를 끊으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대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엄마, 대호야. 오늘까지잖아. 그래, 나갈게. 드디어였습니다. 언제? 오늘 밤까지. 알았어. 엄마. 뭐? 엄마는 정말 냉혹하세요. 냉혹하다고요. 그래. 나 냉혹해.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고 싶죠? 너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생각할 일이야. 엄마, 우리 이제 남이에요. 남이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래, 이제 남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과 남이 되었습니다. 제 손으로요. 하지만 이게 맞는 길이었어요. 제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대호가 정말 나갔을까요? 다음 날 아침 확인 전화를 걸었어요. 중개인에게요. 어제 명도 확인해 주세요. 네, 지금 가보겠습니다. 1시간 후 전화가 왔습니다. 비워져 있습니다. 깨끗하게 나갔더라고요. 정말 나갔네요. 대호가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아들이 정말 떠났습니다. 제 결정 때문에요. 며칠은 멍하게 지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잠도 설쳤고요. 손주들 생각이 났습니다. 지민이와 지우요. 아이들은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을까요? 전학은 잘 갔을까요? 궁금했지만 알 수 없었어요. 대호가 연락을 끊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서히 정신을 차렸어요.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35억이 그대로 있었어요. 이 돈으로 뭘 할까요? 일단 집부터 구해야 했습니다. 제대로 된 집이요. 지방 도시를 알아봤어요. 조용하고 살기 좋은 곳을요. 한 달 후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5억이었죠. 강남보다 훨씬 넓고 좋았어요. 방도 3개나 있었습니다. 이사를 했어요.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죠. 새 집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산이 보였어요. 공기도 맑았죠. 평화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어요. 나머지 돈은 투자했습니다. 또 다른 부동산에요. 지방 도시에 개발 예정지가 있었거든요. 상가 건물을 샀죠. 15년 전처럼 발품을 팔았습니다.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했어요. 개발 계획도 꼼꼼히 살펴봤죠.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투자가로서의 감각이요.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되찾는 기분이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었어요. 새 집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졌죠. 아침마다 산책을 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죠.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어느 날 우편물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온 거였어요. 뭘까 싶어 뜯어봤죠. 면접 교섭권 신청서였습니다. 저한테서 온 게 아니었어요. 대호가 신청한 거였습니다. 내용을 읽었어요. 손주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였죠. 할머니인 제가 손주를 만날 권리가 있다면서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쫓아냈는데 아들이 손주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다니요. 법원 날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 달 후였어요.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요? 손주들이 보고 싶었어요. 너무나요. 하지만 대호를 만나는 게 두려웠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손주들 때문이었어요. 법원 날짜가 왔습니다. 서울로 올라갔어요. 법원 복도에서 대호를 만났습니다. 엄마, 대호야.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이었어요.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잘 지냈니? 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애들은 밖에 있어요. 유진이랑. 그래.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이 있었어요. 어머님, 따님께서 손주들과의 면접 교섭을 원하신다고요? 아들입니다. 따님이 아니라요. 아, 죄송합니다. 아드님께서요. 대호가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손주들을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요. 조정위원이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손주들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요. 하지만 자존심이 걸렸어요. 모르겠습니다. 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진짜 그러실 거예요? 내가 왜 만나야 하지? 내가 날 남이라고 했잖아. 엄마, 우리 남 아니었어? 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제가 엄마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말씀이 다 맞았어요. 그 집은 엄마 거였고 저희는 빌려 산 거였어요. 근데 저는 제 집인 줄 착각했죠. 이제 알았어? 네. 집 나와서야 알았어요. 어디 살아? 전세 얻었어요. 경기도예요. 경기도요. 강남에서 밀려난 거네요. 애들 학교는 전학했어요. 적응하느라 힘들어해요. 지민이와 지우가 힘들어한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진이는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한 달에 한 번 정도 손주들을 만나시는 게 어떨까요? 한 달에 한 번이요. 어디서요? 중립적인 장소에서요. 놀이공원이나 식당 같은 곳에서요. 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한 달에 한 번만요. 한 달에 한 번이면 1년에 12번이네요. 적지 않은 횟수였습니다. 생각해 볼게. 엄마, 오늘은 이만 가볼게. 일어섰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유진이 아이들과 앉아 있었습니다. 지민이와 지우였어요. 얼마나 컸는지요. 할머니, 지민이가 달려왔습니다. 저를 안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지민이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지우도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지우야. 두 손주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아이들 때문에 모든 걸 참아왔었죠. 이 아이들 때문에 희생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 인생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은 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언제 봐요? 글쎄, 한 달에 한 번 볼까? 네.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유진이 다가왔어요. 어머님, 유진아, 죄송합니다. 유진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을 무시하고 거짓말하고 욕심부렸어요. 알았어.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는 아닐 겁니다. 상처가 너무 깊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 감사합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기차역으로 향했어요.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들을 쫓아낸 것, 집을 판 것, 35억을 받은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저를 나쁜 어머니라고 할 겁니다. 손주들까지 내쫓은 냉혈한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제가 옳았다는 걸요. 제 집은 제 것이었습니다. 제가 15년을 바쳐 이룬 거였죠. 아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빼앗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거짓말하고 무시해도 참을 수 없었죠. 저는 제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제 권리를 지켰어요. 비록 그 대가가 아들과의 관계였지만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강남도 그 아파트도요. 이제 제 것이 아니었죠. 남의 집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35억을 가졌으니까요. 그 돈으로 새로운 투자를 할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만들 거예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죠. 제 집이었으니까요. 진짜 제 집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통장을 꺼내봤죠. 30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투자할 돈이었어요. 다음 주에 상가 건물 계약을 할 예정이었죠. 10억짜리요. 나머지 20억은 또 다른 곳에 투자할 겁니다. 저는 투자가니까요. 돈을 굴려야 했어요. 15년 전처럼 새벽에 일어나 주방 일을 하던 그때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 의지로 하는 거였으니까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면접 교섭권 받아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요. 좋은 결정이십니다.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대호가 저를 존중한다는 전제하에서요. 제 집이었다는 걸 인정하고요.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죠. 제 인생도 노을 같았습니다. 저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저는 평생 고생한 주부였습니다. 남편 사업 실패 후 홀로 일어섰죠. 15년 동안 부동산 투자로 강남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아들에게 빌려줬고 배신당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권리를 지켰어요. 35억을 받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죠.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능력 있는 투자가로서요. 손주들은 한 달에 한 번 만날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제 인생은 제 것이니까요. 아들의 것도 손주의 것도 아니었죠. 제가 선택하고 제가 책임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어요. 평화로운 잠이었죠.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집에서 제 의지로 제 인생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바로 엄마의 힘이었습니다. 희생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지키는 것도 사랑이었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요. 저는 이제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천하고 있었어요. 제 자산은 제가 지킵니다. 제 자존심도요. 아들의 행복은 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져야 했어요. 제 희생이 아니라요. 손주들도 마찬가지였죠. 부모의 책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겁니다. 능력 있는 투자가로서, 당당한 여성으로서요. 15년 전 빚더미에서 일어섰던 그 힘으로요. 저는 김윤자입니다. 70살 35억의 자산가이자 투자가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